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에 처음 들어섰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나라가 또 있을까? 사람들은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에 놀라고 국민의 질서 의식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비극과 그 비극을 끌어안은 전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에서 놀라는 순간들을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는 청결함입니다. 뉴욕 지하철, 런던의 튜브, 파리 메트로, 이런 세계적 도시의 지하철조차 꺼려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바닥이 반질반질하고 벽이 하얀 타일로 깔끔하고 악취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함입니다. 플랫폼의 스크린도어, 지하철이 도착하면 문과 함께 투명한 이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안전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감동합니다. 세 번째는 조용함입니다. 한국인들은 지하철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큰 목소리, 생각할 수 없죠. 이런 문화적 질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외국인들은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 그 답은 길고 슬프고 하지만 감동적입니다. 199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 중이었지만 그만큼 혼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했고 시니어분들은 특히 불안해하셨습니다. 그해 지하철 어디선가 한 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숙자가 한 아주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절하자 그 노숙자는 아주머니를 승강장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떨렸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 사건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사를 읽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지하철을 더는 안전한 곳으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불안감, 그 분노, 그 슬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누군가가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비난과 복수의 말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을 다른 누구도 겪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한국 사회 전체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그 분위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밤새 회의를 열어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언론은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계속 보도했고 정치권도 이 문제로 양당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뉴욕에서 지하철 사건이 나면 몇 년간 논쟁만 합니다. 런던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 10년을 넘게 토론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 이웃의 문제고 우리 어머니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느낀 국민들이 우리가 해결하자고 일어섰습니다. 정부도 움직였고 기업도 움직였고 시민도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정말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막을까? 엔지니어들이 앉았습니다.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개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엔지니어는 묻습니다. 플랫폼에 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하지? 그럼 투명한 문을 만들면. 근데 그럼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데? 공무원들은 예산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시민단체는 설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스크린도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냥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플랫폼에 선 누군가가 밀려도 투명한 이 문이 그를 감싸 안을 것 같은 그런 따뜻한 기술이었습니다. 이제는 실행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연구 단계가 진행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첫 설치가 시작되고 이 과정이 다른 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타이밍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였다면? 뉴욕은 아직도 안전장치 설치를 검토 중일 겁니다. 런던은 예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단계일 겁니다. 파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하려고 할 거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때 벌써 설치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건축 전문가, 도시공학자, 안전 컨설턴트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스크린도어라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네요. 시민들의 슬픔이 시스템이 되는 곳이 있나요? 이 말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전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는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지하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뭘까요? 통계로 나타낼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입니다.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나라구나. 이 안전함 뒤에는 국민의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 기저에 있는 것이 뭔지요? 기술도 시스템도 법도 아닙니다.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90년대 그 불안한 지하철을 타던 때를, 그때 우리 모두는 이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오늘의 안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정책입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가족의 슬픔을 국가 전체가 안았던 그 마음입니다. 엔지니어가 밤새 연구했던 이유, 공무원이 예산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이유,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정치인들이 당을 넘어 함께했던 이유. 그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저 그 한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빠른 나라라고 말합니다. 발전이 빠르고 경제가 빠르고 기술이 빠르다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함께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한 가족의 슬픔이 국가를 바꾸는 나라, 국민의 마음이 시스템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만약 우리가 그때 누군가의 일이라고 외면했다면, 만약 우리가 정부가 할 일이라고 미루었다면, 하지만 우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모두가 움직였던 나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